서울의 추운 겨울밤, 혜빈은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가족에 필요 없어. 라는 말과 함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혜빈은 22살, 대학생이었고 사랑하는 여자 해나를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그날 부모님에게 들킨 편지 한 장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 혜빈은 가방 하나 들고 거리로 나섰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로. 혜빈의 가족은 보수적인 중산층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완벽한 가정을 추구했다. 혜빈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그리고 미래에 좋은 남자와의 결혼. 하지만 혜빈의 마음은 달랐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들에 대한 감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대학에 들어가 해나를 만난 후 그 감정이 사랑임을 깨달았다. 해나는 같은 과 선배로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둘이 함께한 시간은 혜빈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날 저녁, 혜빈은 해나의 원룸으로 갔다. 나 쫓겨났어. 혜빈의 말에 해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나랑 같이 살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혜빈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배신감이 컸다. 부모님은 혜빈의 성정을 병이라고 불렀다.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들리는 듯 했다. 혜빈은 해나를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가족을 잃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다음 날 혜빈은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해나는 혜빈을 지지했다.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친구들은 서서히 멀어졌고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한 번은 카페에서 손님이 저런 애들이 왜 여기서 일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혜빈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시간이 흘러 1년, 혜빈과 해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둘이 함께한 삶은 행복했지만 압박은 계속됐다. 혜빈의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설득했다. 혜빈은 거절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가족의 빈자리가 컸다. 해나는 그런 혜빈을 보며 내가 강해져야 해.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어느 날 혜빈은 직장에서 해고됐다. 상사가 고객 불만이 많아 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혜빈의 성정 때문이었다. 소문이 퍼진 탓이다. 혜빈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해나가 안아주며 새로운 일자리 찾자라고 했지만 혜빈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건가? 혜빈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혜빈은 해나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해나는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혜빈은 눈물을 흘리며 사회가, 가족이, 나 혼자서는 못 버틸 것 같아. 헤어짐은 고통스러웠다. 혜빈은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해나는 사라졌고 소식이 끊겼다. 혜빈은 정상적인 삶을 추구했다. 남자친구를 사귀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결국 부모님에게 돌아갔다. 치료받을게요. 부모님은 환영했다. 혜빈은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마음속 사랑은 지워지지 않았다. 10년이 흘렀다. 혜빈은 32살, 결혼해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가 됐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삶은 공허했다. 어느 겨울날 혜빈은 서울 거리에서 노숙자를 봤다. 그 얼굴이 익숙했다. 해나는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들었다. 혜빈. 오랜만이네. 혜빈은 충격받았다. 해나는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혜빈은 해나를 카페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 있었어? 해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 떠난 후 나도 무너졌어. 가족에게 버림받고 일자리 잃고.
여기저기 떠돌았지. 혜빈의 가슴이 아팠다. 해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내 가족에 대해 알아. 내가 떠난 후 내가 조사했어. 혜빈은 긴장했다. 무슨 소리야? 해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내 어머니의 비밀. 내가 레즈비언인 걸 알았을 때 왜 그렇게 강경했는지 혜빈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혜빈의 어머니도 젊었을 때 여자를 사랑했지만 억지로 결혼했다는 이야기. 엄마가 혜빈은 믿을 수 없었다. 편지의 내용은 혜빈의 세계를 뒤집었다. 어머니는 20대 때 대학 선배 여성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포기하고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 사랑은 평생의 후회로 남았고 혜빈의 성정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더 강하게 부정했다. 엄마가 나처럼 혜빈은 중얼거렸다. 해나는 말했다. 내 가족은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어. 내 아버지도 바람을 피웠고 혜빈은 혼란스러웠다. 왜 이제야 말해? 해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를 되찾고 싶었지만 늦었어. 난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혜빈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너는 그러지 마. 하지만 어머니는 왜 혜빈을 쫓아냈을까? 혜빈은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 편지 진짜예요. 어머니는 창백해졌다. 어디서 난 거야? 혜빈은 해나가 줬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어머니의 고백이 시작됐다. 내가 해나와 사귀는 걸 알았을 때 내 과거가 떠올랐어.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쫓아낸 거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혜빈은 분노했다. 그게 핑계예요. 엄마도 사랑했으면서 왜 나를 버렸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는 내 성정을 알면 이혼할 거라고 했어. 혜빈은 충격받았다. 아버지의 비밀이 더 있었다. 바람 피운 여자가 있었고 그 때문에 가족을 유지하려 애썼다. 혜빈은 아버지를 대면했다. 아빠, 진실을 말해요. 아버지는 부정하다가 결국 인정했다. 내 어머니의 과거를 알았지만 용서했어. 하지만 너까지 그러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 봐. 혜빈은 실망했다. 가족이 뭐예요? 거짓으로 쌓인 집. 혜빈은 집을 나와 해나를 찾으러 갔다. 해나는 여전히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해나, 같이 가자. 하지만 해나는 거절했다. 난 이미 망가졌어. 너는 내 삶을 살아. 혜빈의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까? 아니면 진짜 자신을 찾을까?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그래? 혜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해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매일 거리로 나가 음식을 가져다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해나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너 떠난 후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부모님이 너 같은 딸은 없어라고 했지. 둘이 함께한 과거가 떠올랐다. 사회적 압력이 다시 밀려왔다. 혜빈의 직장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혜빈 씨, 노숙자랑 뭐해? 혜빈은 무시했지만 상사가 블럭 이미지 관리해라고 경고했다. 혜빈은 고민했다. 해나를 도우면 내 삶이 무너질까? 하지만 해나는 혜빈에게 포기하지 마. 내가 강해야 나도 강해질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혜빈은 결심했다.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자. 저녁 식사 후 혜빈은 말했다. 나 여자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남편은 충격받아 뭐라고? 라고 소리쳤다. 이혼하자. 혜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생각하면 아팠지만 거짓 삶을 살 수 없었다.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가족의 반대가 거세졌다. 어머니는 나이 때문에라도 참아라고 했고 아버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물었다.
혜빈은 내 방식으로 살게요 라고 대답했다. 해나를 데려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해나는 건강이 나빠 입원했다. 의료비가 쌓였고 혜빈은 두 자부지를 뛰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한 번은 이웃이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살아? 라고 속삭였다. 혜빈은 이를 악물었다. 이 선택의 대가가 이거구나. 고조되는 긴장 속 혜빈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해나는 회복되며 고마워, 혜빈. 내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 둘이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 혜빈은 밤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고민했다. 혜빈과 해나의 새 삶은 순탄치 않았다. 해나는 입원 후 퇴원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깊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났다. 거리에서 산 10년이 지워지지 않아 혜빈은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빈 자신도 불안했다. 이혼 후 아이 양육권을 잃을까 봐 걱정됐다. 전 남편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서 혜빈의 성정이 공개됐다. 판사는 자의의 안정을 위해라고 하며 양육권을 남편에게 줬다. 혜빈은 무너졌다. 내 아이를. 왜? 이 소식은 가족에게 퍼졌다. 어머니는 내 선택의 결과야 라고 냉정히 말했다. 혜빈은 분노했다. 엄마의 비밀이 없었다면 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침묵했다. 혜빈은 해나에게 털어놓았다. 아이를 잃었어. 해나는 울며 미안해. 나 때문에. 혜빈은 아니야. 내 선택이야 라고 했지만 마음속에 원망이 싹 텄다. 해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회적 압력이 더 세졌다. 혜빈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아 혜빈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업 상태에서 해나는 내가 일할게 라고 했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다. 둘이 함께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이력서에 LGBT 관련 활동이 적혀 거부당했다. 한 번은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네요 라고 들었다. 혜빈은 절망했다. 그 와중 혜빈은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 지은이었다. 혜빈아, 내 소식 들었어. 힘들지? 지은은 지지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도와줄게. 지은의 도움으로 혜빈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번역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해나는 서서히 회복되며 카페에서 파트타임을 했다. 둘이 함께한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빈의 어머니가 해나를 찾아왔다. 혜빈을 놓아줘. 내가 없으면 혜빈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왜? 해나는 충격받았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혜빈은 행복해요. 어머니는 내가 망친 거야? 돈 줄게. 사라져. 해나는 거절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혜빈의 짐인가? 해나는 혜빈에게 말하지 않고 고민했다. 해나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늦게 귀가하고 전화를 피했다. 혜빈은 의심했다. 무슨 일 있어? 해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국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가? 나보고 사라지래. 혜빈은 분노해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왜 그래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내가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없어 라고 울었다. 혜빈은 엄마의 불행을 나에게 투영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이 대면 후 어머니는 변했다. 미안해. 내 잘못이었어.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며 가족 상담을 제안했다. 아버지도 동의했다. 혜빈은 망설였지만 해나와 함께 갔다. 상담에서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억눌린 사랑.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혜빈은 이제 서로 이해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혜빈과 해나는 LGBT 행사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폭력적인 시위대와 마주쳤다. 비정상이라는 외침 속 혜빈은 돌을 맞았다. 병원에서 깨어나 해나는 울며 미안해. 나 때문에. 혜빈은 아니야. 우리 싸움의 일부야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나왔고 혜빈의 삶이 더 공개됐다.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멀어졌다. 혜빈의 내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 사랑을 포기할까? 하지만 해나의 눈빛을 보니 포기할 수 없었다. 둘이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당해. 상담사는 말했다. 혜빈은 강해졌다. 프리랜서 일을 키워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해나는 예술 활동으로 자신을 찾았다. 사업이 자리 잡히면서 혜빈의 삶은 안정됐다. LGBT 친화적인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비슷한 사람들의 쉼터가 됐다. 해나는 카페에서 일하며 그림을 그렸다. 내 덕분에 나도 꿈을 찾았어.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혜빈의 아이가 보고 싶었다. 전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접근하지 마라는 답이 왔다. 혜빈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과정은 힘들었다. 증인으로 어머니가 나섰다. 제 딸은 좋은 엄마예요. 과거의 실수였어요. 어머니의 증언이 판사를 움직였다. 양육권을 공유하게 됐다. 아이를 만난 날, 혜빈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아이는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다. 혜빈은 해나를 소개했다. 이모야. 아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어머니는 해나를 받아들였다. 내가 혜빈을 행복하게 해줘. 해나는 감동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정면 충돌이 왔다. 카페에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런 곳은 문 닫아. 혜빈은 맞섰다. 우리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요.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아이를 빼앗아 혜빈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해나는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혜빈은 일어났다. 커뮤니티의 지지로 시위는 사그라들었다. 카페는 더 번창했다. 하지만 내부 배신이 발생했다. 직원 하나가 돈을 훔쳤다. 미안해요. 생활이 힘들어서. 혜빈은 용서했지만 신뢰가 깨졌다. 해나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고 조언했다. 이 사건으로 혜빈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사업을 확대하며 파트너를 찾았지만 사기꾼을 만났다. 돈을 잃었다. 어떻게? 혜빈은 절망했다. 해나는 함께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했다. 회복 과정에서 혜빈은 자신의 내면을 직시했다. 이 모든 고통에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해나와의 사랑, 아이의 미소, 가족의 변화가 답이었다. 둘이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맹세했다. 돌아와 사업을 재건했다.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왔다. 한국에서 동성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혜빈은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해나는 함께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의 공격이 심해졌다. 한 번은 집에 돌이 날아왔다. 두려워. 혜빈은 아니, 이제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혜빈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 하지만 너는 달라. 혜빈은 깨달았다. 세대가 변하고 있다. 사업 재건 후 혜빈의 카페는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됐다. 미디어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보수적인 사회에서 도전한 여성이 혜빈은 인터뷰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해나는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작품 속에 둘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이 감동받았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아이가 해나를 좋아했다. 이모 그림 예뻐. 아버지는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혜비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해나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과거 노숙 생활의 후유증으로 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해야 해. 혜비는 충격받았다. 왜 이제야? 해나는 미안해. 숨겼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혜비는 모든 걸 팔았다. 가족이 도왔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이 길었다. 혜비는 매일 병원에 갔다. 너 없이 못 살아. 이 해나는 강해져. 나 때문에. 회복 중. 해나는 내가 떠난 10년. 나 혼자 비밀을 지켰어. 내 가족의 진실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혜비는 고마워.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둘이 함께한 시간이 소중해졌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였다. 혜비는 우리 결혼하자라고 제안했다. 해나는 웃으며 그래? 모든 게 안정된 듯 했지만 혜빈의 내면에 여전한 질문이 있었다. 이 모든 희생이 옳았을까? 가족의 배신, 사회의 압력, 개인적 손실. 하지만 얻은 건 자유와 진짜 사랑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혜빈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